엄마 여기 예쁘다. 나 사진 하나 찍어줘. 네 아이폰 줘봐. 요새 누가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거 또 시작이야. Hi guys, 고나고입니다. 뭔가 저한테 맥북 프로가 이제는 좀 일 좀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면 아이패드는 가볍게 놀면서 쉬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평소에는 사실 아이패드를 더 많이 쓰는데요.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새롭게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매 가이드로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한번 사볼까 기다렸던 분들, 혹은 이제 다른 모델을 쓰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 4세대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아무리 아이패드 프로라고 해도 생산보다는 소비용 기기에 가까우니까 이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더 큰데요. 이번 2020 아이패드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어요. 불과 한 세대 전에 베젤이 확 줄었고 이미 120Hz의 주사율을 갖고 있어서 정말 막 부들부들 부드러운 스크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혀 큰 불만은 없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굳이 이전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은 바꿀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할 거고요. 이전에 제가 또 루머 영상에서 미니 LED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버전으로 남겨뒀나 봐요. 매번 아이패드 프로가 리뉴얼 될 때마다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긴 한 게 기존 A12X 바이오닉 칩셋이 이번에 A12Z로 됐잖아요. 워낙 A12X가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싶긴 했는데 이거는 늘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1년 6개월의 기다림 치고는 좀 아쉽긴 해요. 기존 7코어가 이번에 8코어가 되면서 그만큼의 성능 증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벤치마크 결과들이 좀 더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서멀 아키텍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코어 증가분의 서멀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더 높은 클럭 스피드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새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 부분은 좀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기존 아이패드 카메라는 별로라서 저도 안 쓴 건지 아니면 원래 안 쓰니까 좋은 걸 안 넣어준 건지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번 아이폰 11 프로와 동일한 카메라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까지 이번에 탑재됐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나 뭐 친구랑 셀카 찍을 때 아이패드를 이용하고 평소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패드 카메라를 무조건 쓸 때가 뭐 문서, 서류 같은 거 찍어서 펜으로 마크업해서 보내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럴 때 진짜 잘 쓰거든요. 조금 더 이제 선명한 화질로 문서 내용이 더 잘 보이게 찍고 싶어서 아이폰으로 찍고 또 이렇게 옮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데 저도 받아서 한번 직접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아이패드로 울트라 와이드 앵글을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게 될까 이거는 좀 진짜 실제로 써봐야 좀 더 저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최신 기술과 센서가 이제 아이폰에 먼저 탑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아이패드에 이어서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라이다라고 부르는 센서가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됐어요. 최대 5m까지 물체와의 거리를 굉장히 빠르게 스캔을 해주는 센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얻은 심도 정보와 메인 카메라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AR이나 더 정확한 사진의 어떤 효과, 이펙트들을 먹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AR 앱들을 실행을 해보고 또 가상의 가구 놓아보기도 하고 또 거리를 측정하고 할 수 있는데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또 그 정확도도 엄청 상승해서 기존에는 가상의 물체와 카메라 사이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어색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손과 가상의 물체 간의 심도도 분리를 해서 얘가 보여줄 수 있을 정도예요. 여전히 아직은 AR이 어떤 신기한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지만 그게 저는 정확도와 실제 활용도가 아직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독보적으로 빠르게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AR 분야에 지원을 해오고 있는 애플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이후 아이폰까지도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진짜 완전 정교한 수준의 AR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여러 서비스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신기한 미지의 세계라기보다는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될 것 같아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올까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매직 키보드죠. 스마트 키보드와 동일하게 자석을 이용해서 결합이 되는데 그러면서 힌지 구조의 변화로 이제 원하는 각도 90도에서 최대 130도는 세워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어요. 확실히 이 매직 키보드만 봐도 애플이 요즘 소비자의 소리를 굉장히 좀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키보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에서 이제는 가위식으로 최근 16인치 맥북 프로를 따라서 바뀌었고요. 거기에 백라이트까지. 와, 이거는 저는 그때 루머 언급을 했지만 진짜 이게 들어올지 몰랐어요.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 입장에서 진짜 신세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트랙
패드잖아요. 제가 또 이거를 이미 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엄청 무지하게 막 써봤거든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앱들을 굴려가면서 모든 제스처 다 해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완벽한 신세계. 아이패드 프로에서 타이핑하는 걸 제외하면 직접 화면에 터치해서 이제 모든 컨트롤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양한 앱을 활용하기에는 살짝 불편할 때가 있어요. 커서 위치를 바꾸려고 해도 그렇고 또 사진이나 영상 편집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런데 가격도 정말 매직이긴 한 게 11인치가 40만 원이 조금 안 되고 12.9인치가 40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본체 가격. 본체 가격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12.9인치의 경우 3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앞서 제가 설명한 프로세서와 카메라, 라이다 센서, 그리고 기본 저장 공간도 늘어나고 전체 모델이 6기가의 램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시작 가격이 동일해요. 솔직히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내가 새롭게 구매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복잡해지는 게 이제 3세대를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이번에 그냥 프로세서까지 한 번에 확 좋아졌으면 여러모로 더 심플했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지만 이제 평소에 4기가라는 램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던 분들은 갈아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5G 모델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전. 저는 이미 주문을 해뒀으니까 저는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리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라 리뷰를 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품이 오는 대로 이제 제가 실제로 한번 열심히 써보고 또 이제 리뷰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